풍수학은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나도 모르는 의식이 선한 기운의 영향을 받아 선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학문입니다. 네, 집안에 흐르는 기운, 즉 생기의 흐름과 사기의 흐름에 좌우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집안에는 과연 생기가 많을까요? 아니면 사기가 많을까요? 아마 저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시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네, 저는 참 많은 집들의 풍수에 관해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십 건의 메일이 오고 있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일일이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너무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렇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선한 기운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집안에 흐르는 사기를 제거하는 수단이며 그 예방법들입니다. 아마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듣고 나시면 많은 놀라움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많은 사기가 쌓여있나 라고 말이에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집안의 모서리 부분입니다. 풍수학에서는 이 집안에 흐르는 기의 흐름을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드러운 기운과 급격한 기운이에요. 먼저 부드러운 기운은 안정과 평안함을 가져오며 급격한 기운은 변화와 갈등을 가져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공존을 해야 집안이 번영을 하고요. 이로 인해 또한 집안에 발전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먼저 완만한 곡선을 가지고 있는 모서리 부분을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각이 지거나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아마 거의 대부분이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으실 것입니다. 아마 보통은 7대3 정도일 것이고요. 많으면 8대2, 더 많으면 9대1의 비율을 가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네, 5대5나 6대4 정도가 가장 알맞지만요, 현대 가정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각이 지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훨씬 많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다 보니 집안이 안정보다는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이며 양보보다는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 집안에 고령자가 있는 경우라면 이 급격한 기운은 건강상의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네, 이곳이 주방이나 화장실이라면 틀림없이 이 집안에는 병으로 고생하는 고령자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림없이 대부분의 고가의 가구들은 이런 모서리의 처리를 완벽하게 부드럽게 만들지만요, 그렇지 못하신 가정이라면 천장마트나 할인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 모서리 완화제가 있을 것입니다. 네, 틀림없이 이런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는 이런 완화제로 처리를 하셔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정에 대화가 생기고 안정이 생기고 평안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눈에 보이는 이 날카로움은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이 날카로움을 저장하게 되고요. 이 저장된 날카로움이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행동과 말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문 주변입니다. 여러분, 이 문은 구역과 구역을 나누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거실의 경우에는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는 공간이며 안방의 경우에는 부부의 사랑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그 역할이 명확히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이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그 구역마다 명확하게 큰 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좁은 실내 생활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 실내 평수가 아주 넓은 집의 경우는요, 이 거실과 주방과 방의 구분이 문이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고요. 또한 반드시 문으로 그 경계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문은 꼭 닫아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실에 앉으셔서 안방 안이 보인다든가 자녀들 방 안이 보인다든가 화장실 안이 보인다든가 하는 일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문은 기의 흐름이 생기는 곳이라서요, 절대 날카롭거나 각이진 것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액자나 거울, 시계, 벽에 걸리는 것들 뒤편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참 많은 부자들의 집을 방문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네, 이분들의 집에는 항상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상쾌하다는 느낌, 편안하다는 느낌이 꼭 들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신경을 더욱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액자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혹시 얼룩이 더럽게 생겨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거울이나 안방의 화장대 또 시계 뒤편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오래된 먼지가 쌓여서 굳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에 죽은 기운, 즉 사기를 퍼뜨리는 주범입니다. 물론 게으름의 상징이기도 하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 먼지나 거미줄 찌든 때 같이 집안을 망하게 하는 풍수적인 요소는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청소를 하실 때 꼭 한 번씩 이것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생기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생기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여러분 가정에 번영을 가져올 것이고 말이죠. 네 번째로 주방의 냉장고 뒤편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전기선들이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 혼란과 안정이 느껴지시지 않으시나요? 분명 앞에 사진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것이 기의 왜곡을 만들어서요, 여러분 가정에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현대 가정에서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이 전기 배선들의 설치라는 것 말입니다. 네, 물론 혼란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부잣집에는 이런 전기 배선의 혼란스러움이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제 베란다를 한번 보십시오. 이곳은 과거로 말하면 정원의 개념입니다. 네, 여러분들 수목이나 화초를 전부 이곳에 두고 기르시잖아요. 물론 이것을 창너머로 보시면서 마음의 안정과 이 성장하는 식물을 보면서 활력을 얻는 것, 이건 역시 풍수학입니다. 하여 우리의 조상님들 마당에 꽃과 화초, 나무들을 심어두고 이를 기르시면서 늘 마당을 청소하시면서 스스로의 안정을 만들어내셨던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성장의 기운과 안정의 기운이 동시에 작동하는 곳, 네, 베란다입니다. 물론 따로 이 정원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이 정원이 그러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이 베란다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눈을 돌려서 이곳을 볼 때마다 마음의 편안함이 생겨나도록 만들어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곳에 눈에 보이는 쓰지 않는 상자, 쌓여있는 먼지나 무질서한 것들 반드시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며 가족 구성원들의 화합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잣집에는 절대로 없는 5가지 풍수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안정, 번영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의 행동들은 거의 모두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행동들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네, 이 무의식적인 행동이 여러분에게 번영을 가져오는, 행복을 가져오는, 발전을 가져오는 선한 행동이 되도록 여러분의 무의식에 심어 주어야 할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늘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